서울 아파트 시장 급락 분석. 정부 정책 이후 서울 다주택자 매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열끌족 비명. 서울 소형 아파트 가격 폭락과 지방 아파트 본격 하락이 예고됩니다. 그 이유를 보시죠. 여러분,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최고점을 찍었던 아파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떤 곳은 무려 절반 가까이 폭락했어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영끌에서 샀던 소형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 악화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부동산 정책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고가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서울 아파트 상위 10곳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위,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 마이너스 하락률 48%. 가장 처참한 1위입니다.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공 17단지 15평형인데요. 2021년에 5억 9,900만 원까지 올랐던 이 집이 지금 3억 800만 원에 거래됐어요. 무려 2억 9,1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48%예요.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단지는 전형적인 노후 주공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2021년에 영끌족들이 몰려들었죠. 9층짜리 낮은 층이었는데도 6억 가까이 줬어요. 그런데 재건축은 요원하고 금리는 치솟고 대출은 막히니까 이자 부담을 못 이긴 사람들이 급매물을 쏟아냈습니다. 15평 소형이다 보니 실거주 수요도 약하고요. 결국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창동 일대는 서울 동부권의 대표적인 외곽 지역이에요. 직주 근접성도 떨어지고 교통도 불편합니다. 이런 곳의 소형 주공 아파트는 앞으로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2위,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6단지 마이너스 하락률 39%. 2위는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 16단지 19평형입니다. 2021년 최고가가 6억 2,9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 8,300만 원이에요. 2억 4,600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39%입니다. 상계동도 창동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7호선 종점 지역이고 서울 외곽이죠. 15층짜리 주공 아파트인데 역시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무너진 케이스입니다. 특히 19평형은 애매한 평수예요. 신혼부부가 살기엔 좀 작고 그렇다고 1인 가구용으로 보기엔 관리비 부담이 있죠. 이런 어중간한 평수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상계동 일대는 주공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줄어드니까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결국 하락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3위, 도봉구 창동, 창동주 공사단지 마이너스 하락률 38%. 또 창동입니다. 창동주 공사단지 20평형이 3위에 올랐어요. 최고가 7억 2,900만 원에서 현재 4억 4,800만 원, 2억 8,100만 원이 날아갔고 하락률은 38%입니다. 이 집은 2층이에요. 저층이라 선호도가 떨어지죠. 2021년에는 그래도 7억 넘게 줬는데 지금은 4억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0평형이면 그나마 실거주 수요가 있을 법한데도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창동 지역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긴 하지만 강남이나 도심 접근성은 여전히 불편해요. 주변에 대형 상권도 없고요. 재건축 추진도 지지부진합니다. 결국 싸니까 산다는 수요만 남았는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마저도 사라진 겁니다. 창동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4위,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1단지 마이너스 하락률 32%. 4위는 도봉구 방학동의 신동아 1단지 29평형입니다. 6억 8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으로 2억 2천만 원 하락했어요. 하락률 32%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9평 중형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동안 소형만 떨어진다고 했는데 중형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방학동은 1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는 교통 요충지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도봉구 전체의 침체 때문입니다. 도봉구는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낮은 지역 중 하나거든요. 10층짜리 중층인데도 4억대까지 내려왔다는 건 이 지역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얼마나 박한지 보여줍니다. 29평이면 3에서 쌓인 가족 실거주용인데 그런 수요층마저도 이 지역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5위, 도봉구, 도봉동 서원, 마이너스 하락률 32%. 5위도 도봉구예요. 도봉동의 서원 아파트 21평입니다. 최고가 5억 2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 하락, 하락률 32%를 기록했습니다. 18층짜리 고층인데도 3억대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21평이면 작은 방 2개 정도 나오는 구조일 텐데 신혼부부나 소가족이 살기 적당한 크기죠. 그런데 왜 안 팔릴까요? 도봉동은 도봉구에서도 외곽이에요.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이 있긴 하지만 서울 중심부까지 출퇴근하려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게다가 주변에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젊은 직장인들이 살기엔 너무 멀고 그렇다고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환경도 아니죠. 수요층이 애매한 겁니다. 5억을 영끌에서 샀던 사람들은 지금 3억대로 떨어진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6위, 도봉구 창동, 창동주 01단지 마이너스 하락률 31%. 6위는 다시 창동입니다. 창동주 01단지 17평형이에요. 6억 4,200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2억 200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31%입니다. 창동주 01단지는 1970년대에 지어진 정말 오래된 아파트예요. 6층짜리 저층 주공인데 2021년에 6억 넘게 거래됐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놀랍죠.
당시엔 재건축 기대감이 엄청났어요. 곧 재건축되면 새 아파트 입주권 받는다는 기대로 영끌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재건축은 조합원 갈등, 사업성 부족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아파트만 더 낡아가고 있죠. 17평 소형인데다 6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에요. 실거주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순전히 재건축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가격인데 그 기대감이 꺼지니까 폭락한 겁니다. 7위, 노원구 하계동, 한신2차 마이너스 하락률 30%. 7위는 노원구 하계동 한신2차 13평형입니다. 5억 5,500만원에서 3억 8,700만원으로 1억 6,800만원 하락, 하락률 30%예요. 13평이면 정말 작은 원룸이나 투룸 수준이에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초기용인데 이런 초소형이 5억 넘게 거래됐다는 게 2021년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보여줍니다. 6층짜리 저층인데 6억 가까이 갔다는 건 완전히 투기 수요였다는 얘기죠.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 가격에 이 평수를 살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계동은 1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곳이긴 한데 역시 서울 외곽이에요. 젊은 직장인들이 출퇴근용으로 쓰기엔 너무 멀죠. 13평에 3억 후반이면 그래도 많이 떨어진 건데 문제는 이것도 비싸다는 겁니다. 같은 돈이면 경기도 신도시에서 훨씬 넓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거든요.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8위, 강북구 번동주공사단지 마이너스 하락률 30%. 8위는 강북구 번동의 번동주공사단지 17평형입니다. 5억 5,500만원에서 3억 9천만원으로 1억 6,500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30%예요. 강북구도 서울에서 집값이 낮은 지역 중 하나죠. 번동은 4호선 수유역 인근인데 북한산 자락이라 개발이 제한돼 있어요. 10층짜리 주공 아파트인데 17평 소형이에요. 재건축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떨어진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강북구는 특히 젊은 층 유출이 심한 지역이에요. 일자리가 없고 상권도 약하고 교육 환경도 별로죠.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도 수요가 안 살아납니다. 3억대까지 내려왔는데도 안 팔려요. 싸니까 산다는 수요조차 경기 악화로 다 증발했거든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30% 하락했지만 40%, 50% 하락도 가능해요.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9위, 노원구 월계동 사슴 3단지 마이너스 하락률 29%. 9위는 노원구 월계동 사슴 3단지 13평형이에요. 4억 7천만원에서 3억 2,700만원으로 1억 4,300만원 하락, 하락률 29%입니다. 1층이에요. 1층은 보통 기피층이잖아요. 습하고 어둡고 소음도 많고요. 그런데 2021년에는 1층도 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말 미친 시장이었죠. 13평 초소형의 1층이면 실거주 가치가 거의 없어요. 순전히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거래된 겁니다. 월계동은 1호선과 6호선 석계역 인근인데 노원구에서도 낙후된 지역이에요. 주변에 공장지대도 있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3억 2,700만 원인데 이것도 비싸요. 같은 돈이면 경기도에서 20평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서울 외곽 1층 13평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집 샀던 사람은 아마 첫내 집 마련의 꿈으로 영끌했을 겁니다. 지금 그 사람 심정이 어떨까요? 1억 4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10위, 노원구 상계동 금호어울림 마이너스 하락률 28%. 마지막 10위는 노원구 상계동 금호어울림 30평형입니다. 7억에서 5억으로 2억 하락했고 하락률은 28%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30평 중대형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동안 중대형은 버틴다고 했는데 이것도 깨진 거죠. 금호어울림은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브랜드 아파트예요. 상계동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단지로 꼽히죠. 그런데도 28% 떨어졌습니다. 30평이면 3에서 4인 가족 실거주용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상계동 자체의 수요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상계동은 1970에서 80년대 대단위 주공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어요. 당시엔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고령화되고 노후화됐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판교나 강남 접근성 좋은 곳으로 가고 상계동엔 고령층만 남았어요. 학균도 약하고 상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7억을 주고 샀던 실거주자들은 지금 5억이 돼서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팔면 2억 손해인데 그렇다고 계속 살자니 집값은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진퇴양난입니다. 종합분석,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자, 여기까지 하락률 상위 10개 단지를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첫째, 거의 다 동부권입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른바 노도 강지역이죠. 서울에서 가장 외곽이고 낙후된 지역들이에요. 둘째, 대부분 소형 평수입니다. 10위권 중에서 30평 이상은 단 2곳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20평 미만 소형입니다. 13평, 15평, 17평 이런 초소형들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셋째, 노후주공 아파트가 많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재건축이 무산되면서 폭락한 케이스들이에요. 넷째, 2021년 고점 때 영끌족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젊은 20대 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으로 대출받아서 샀던 집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이유. 1경기 악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고용 악화 등 총체적 위기예요. 기업들은 구조조정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죠. 수요가 줄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동산 정책은 더 강화될 겁니다.
정부는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대출 규제는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될 거고 금리도 쉽게 안 내려갈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 세금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는 더 세질 가능성이 높아요. 투기 수요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3공급은 계속 늘어납니다. 서울 외곽과 경기도 신도시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쏟아지고 있어요. 공급이 늘면 구축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특히 노도강 같은 외곽 지역은 신도시와 직접 경쟁해야 해요.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새 아파트를 선택하겠죠. 4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 국가예요. 특히 젊은 층, 주택 구매 연령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지금 이 10개 단지 말고도 서울 전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외곽 지역은 다 비슷합니다. 20에서 30% 하락은 흔하고 40% 넘게 떨어진 곳도 많아요. 지금이 바닥 아니야? 싸게 살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30% 떨어진 게 내 바닥일 수도 있고 50%, 60%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외곽 지역 소형 아파트는 더 조심하세요. 수요 자체가 사라진 곳들이에요. 싸다고 섣불리 들어갔다간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미 이 지역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겁니다.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고민이 크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실거주 목적이라면 버티는 게 맞습니다. 집은 살 곳이에요.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죠. 당장 팔아도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데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어요. 다만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가면서 버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정리하고 전세로 돌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라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회복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팔 수 있으면 팔고 현금 확보하는 게 나아요. 결론.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는 안 떨어진다. 한국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정부 규제, 금리 상승, 모든 조건이 부동산 하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특히 외곽 지역, 소형 평수, 노후 아파트는 더 이상 서울이라는 프리미엄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같은 핵심 지역, 대형 평수, 신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버틸 거예요. 실수요가 탄탄하니까요. 하지만 외곽 지역, 소형 평수, 구축 아파트는 계속 힘들 겁니다. 수요가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본 10개 단지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지가, 더 많은 지역이 이런 하락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부동산 투자, 이제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이니까 아파트니까 올릴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철저한 분석과 냉정한 판단,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대전환기입니다. 이상 서울 아파트 하락률 상위 10개 단지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